문무대 사건 세 번째. 기호는 부모님 앞에서 큰절을 했다. 전주 외곽이니 아직도 군대 가기 전 큰절을 했다. 절을 하다가 일어서지 못하고 방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었다. 토요일 저녁이었지만 65 연대장이 직접 점검하러 왔다. 강원도 양국은 방산면 고 방산리 10-4 특수학변. 섬은 빨갱이들 전방문에서 정신대가리 고쳐놔. 그리고 분명히 나 빨갱이네라고 명찰 달아주라고 해. 특수학변 피해자 1121명, 그리고 의문사 6명. 1981년 1월 1일 강원도 양구는 살을 에이고 있었다. 1월은 더더욱 추웠다. 빰빠라 빤스바람에 나팔 불어 새벽 2시경 비상벨이 울렸다. 놀란 훈련병들은 어찌해야 될지 우왕좌왕했다. 이 새끼들이 완전 민간인이네. 빨리 완전군장에서 연병장에 집합 못해? 훈련 조교들이 닥치는 대로 곤봉을 휘둘렀다. 연병장에서 얼굴이 도톰한 박중희가 시간을 재고 있었다. 캬! 12분이네. 조교들 뭐해? 소대장인 박중희가 조교들을 나무라자 그들은 닥치는 대로 옆구리에 곤봉을 휘둘렀다. 내무하는 집합! 5선의 정렬! 3선의 정렬! 이 새끼들도 봐라. 완전군장 연명제 집합! 13 정도에 안되겠어. 조교들 같이 놀아? 또 박중희가 다그쳤다. 저 빨개 새끼 뭐하는 거야? 소대장이 경산을 지칭하며 소리를 지르자 키 작은 악날 조교와 덩발 조교가 경산을 짓밟았다. 창섭이 눈에 불이 튀었다. 찬교의 울음장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때를 기다리자. 언제인지 몰라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일단 밟히고 보자. 경산이 축 늘어지자 박중희가 혀를 찼다. 빨갱이 새끼 빠져갖고. 의무대로 경산이 업혀가고 나머지 150명은 취보다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야, 이중대는 빨갱이 때문에 더 놀아야 돼. 빠거이 새끼들아. 기숑 박는다 실시. 어쭈 그리 연병장에서 자냐? 기숑 반스만 남기고 다 본다 실시. 이미 훈련병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빰빠라 반스 바람에 나팔 불어. 요즘은 잘 안 한다고 했는데 빨갱이들 때문에 하나? 훈련병들은 박주의 한마디에 그들을 증오했다. 한경산, 송기호, 이창섭, 그리고 이상한 애들. 데모도 안 했는데 특수학비는 이상한 애들. 13중대는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더 빠진 것 같아. 저게들 뭐해? 빨갱이 중대 돌려! 같은 훈련병이었지만 빨갱이 동기들에게 이가 갈렸다. 저 새끼들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네. 저기요, 밖에서 가져와! 빰빠라의 정수. 팔다리 벌린다 시시!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수평으로 쭉 펴고 다리도 50cm쯤 벌렸다. 차렷 자세는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팔과 다리를 벌리도록 했다. 빨갱이 정도 벌려! 동작봐라 빨갱이 새끼들. 동작 넣는 둘 앞으로! 바켓스 들어 붙는다 실시! 2명의 동기들에게 살얼음이 낀 바켓스물을 끼얹었다. 환통 가득이었다. 찬물이 훈련병들의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부르르 떨자 어느새 언 살얼음이 발 아래로 툭툭 떨어졌다. 13중대는 빰빠를 했는데도 옆중대와 같은 6시에 기상했다. 정규 일과가 끝난 뒤 서너 명이 화장실 주변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씨발 딴 중대는 아는데 우린 왜 하냐? 빨갱이들 때문이라잖아. 아우, 저 새끼들 몇 명 때문에 우리가 뺑이 치는 거야? 저 새끼들 특수학배는 빨간 도장이 찍혀있다며? 빨갱이는 뭐고 특수학배는 뭐고? 사회에서 데모하다 온 놈들을 특수학배이라고 부르는데 사상이 빨갱이래. 왜 하필이면 색깔이 빨갱이가? 뭐가 빨간색인데? 우린 모르지. 사람 보고 빨갱이라니. 아, 그게 자네들은 빨간가? 그게 쟤네들은 빨개? 야, 그건 우리도 빨갛잖아. 그런가? 조교들도 몇몇은 겁내고 있었다.
보안대로부터 특수학교는 확실하게 훈련시키란 지침이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면 보안대가 커버해줄 리가 없었다. 안 하던 빤빠르다고 너무 심하게 특수학변을 특별히 더 다그치니 뒤탈이 겁났다. 안 하던 짓들을 왜 하는 거야? 김하사님,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데? 대통령이 빨갱이들 전방문에서 젖뱅이 좀 치게 하라고 했대잖아요. 왜? 특수학병이라는 애들이 문무대에서 데모하고 총도 훔쳐가고 난리 부르스였대요. 그래도 그렇지, 저러다 한경사 같은 애 죽어 계속 갈 거네. 참 씨발, 군대 와서 살인자 돼야겠냐? 그렇지 않아도 저런 특수학병자들 6명이나 죽었대요. 어휴 씨발, 니들 한경산 슬슬 갈거라. 그러다 쟤 죽으면 우리 사형이야, 사형. 그러긴 해요. 야 씨발, 저 조교말년 이게 뭐냐? 저도 조마조마해요. 2달 남았는데 아유, 암일 없어야 하는데. 근데 쉬었다리 쟤는 왜 저렇게 설치냐? 저 새끼 위아래도 없어요. 왜? 쟤 찬밥도 얼마 안 되잖아. 골 때려도 골을 꼬집어요. 뭔 소리야? 제가 말뚝 받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저 새끼 저번에 보안대 반장이랑 면담했잖아요. 그랬냐? 그러더니 그 뒤로 아주 날려요, 날려. 참 씨발, 군대 왜 이러냐? 몰라요. 나도 하긴 그래도 국방부 시기엔 도니까요. 박정희는 왠지 특수학병자를 대놓고 갈궜고 조교들이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었다. 13중대 작전서기병은 박정희의 맹활약을 구체적으로 보안대에 보고했다. 훈련병 누가 엿듣고 와서 보고했는지 조시 빨갛다는 얘기도 썼다. 일반 훈련병들이 자기 동기 특수학병자들 때문에 자기네가 더더욱 가혹하게 훈련받아서 그들을 심하게 왕따시키고 있다고도 썼다. 내용은 사단 보안대를 거쳐 서울의 경복궁역 보안소에 그대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래 철저하게 왕따되었구만. 담당 대령은 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 소대장 뭐 줄까? 보안사는 그들의 사령관이 대통령이 되자 기세 등등이었다. 근대 대학생들이 문제였다. 내노라 하는 야당 정치인들, 민주투사들도 총칼 앞에는 납작 엎드려 있는데 대학생들이 겁없이 그들의 총불을 제끼며 달겨들고 있었다. 본때를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고 있던 참이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충성심들이 지네 맘대로 곳곳에서 불탔다. 청와대 득임수석이 신의 한 수를 두었다. 마침 1981년 11월 문무대 입소훈련 중 총기가 없어지자 그것을 빌미로 고대와 외대생을 160명 가까이를 제적 또는 제적과 비슷한 강제 휴학을 시켜 군대로 보냈다. 강제 징집.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데모하다 온 대학생들에게 특수학병이란 빨간 도장을 찍어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6명이 사망했지만 더 사망해도 대통령은 눈 깜짝 않을 것 같았다. 자네가 13중대 소대장인가? 서울의 보안사 대령이 직접 양구했대자 그보다 2계급이나 높은 사단장 김닥구 소장도 화들짝했다. 사단장 표창은 이미 받았다며?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는 차렷자세로 크게 대답했다. 군단장 표창은? 지금 상신 중입니다. 사단장이 대신 대답했다. 뭐 하세요? 별 달고 주세요. 박준희 같은 애국자를 빨리빨리 포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령이 육군 소장을 비아냥했다. 잘하세요. 각각 관심사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육군 소장이 차렷제사로 육군 대령에게 대답했다. 군단장 표창에서 군사령관 표창으로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뜨거운지 사단장의 참모들이 얼굴을 돌렸다. 나가면서 보안사 대령이 사단장의 참모장인 대령이 조인트를 깠다. 잘들 좀 해. 전방 모든 부대에 소문이 돌았다. 특수학병자 조지면 군사령관 표창이다. 안 조지면 사단장이 조인트 까인다. 보안사는 특수학병자들의 동태를 각 부대가 한 달에 2번씩 시시콜콜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히 가깝게 깨끗한 싸가지 없는 새끼들. 군대에서도 한번 개겨봐.
1983년 일지 창섭은 석박된 뒤 자대로 복귀했다. 분노와 절망이 시시각각 그를 틈탔지만 새벽 예배를 다니며 신에게 의지했다. 사격이 그의 열정을 달래고 있었다. 뚫어져라 타켓을 바라보면 어느새 정중앙에 탄착군이 형성되었다. 서울로 대회를 파견 나가기도 했다. 1983년 한여름 창섭이 단풍하사를 달았다. 상병 중 몇몇을 차출하여 사주교육부 하사를 달아 분대장 역할을 하게 하였는데 보안사가 보기에는 이것도 특수학변에겐 분에 겹다고 생각하였다. 지침, 특수학변은 하사불가. 하사교육대에서 하사교육생들을 단풍하사라 불렀다. 단풍하사를 모자에 달고 창섭은 막사를 나섰다. 바로 연막사가 막 강집당에서 2등병을 훈련을 받았던 13중대였다. 경산이와 특수학변을 그렇게 갈구던 키가 아주 작고 야무지던 씨발랭이를 달고 다니던 조교. 그는 어찌 됐을까? 어쭈구리 빨갱이 씨발랭이가 단방을 달았네. 근데 씨발 저 또 막 나가는구만. 창섭이 악날 조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바로 그가 중사 계급장을 달고 그 앞에 서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창섭의 눈에서 불이 나며 그를 노려봤다. 캬 진짜 족가네 씨발랭이. 노려봐서 어쩔 건데 눈깔 안 돌려? 그가 비아냥거리며 창섭의 길을 잡아당기며 비틀었다. 참자. 비아냥도 참고 폭력도 참고.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PX 안에 있던 창섭의 단풍하사 동기들이 중사를 하나둘 에워쌌다. 누군가 뒤에서 거꾸로 비아냥거렸다. 씨발 깔쿨이 왜 그래? 중사 한번 세게 밟고 영창 가볼까? 그럴까 씨발? 그러든지 말든지 할렘 빨랑빨랑 해봐 줬또. 그럼 씨발 좀만 밟든지. 창섭의 동기들이 으르렁거리자 씨발랭이 증서는 머쓱한지 슬슬 뒤로 빠져 PX를 빠져나갔다. 고맙다. 동기끼리 뭐. 창섭이 지갑을 들었다. 쏠게. 우와! PX 안에 단풍화사들이 맘껏 마시고 먹었다. 군대 동기는 사회 친구보다 100배 낫다. 자주 면회오는 친구는 빼고. 즐거운 저녁이었지만 야간 점호가 끝난 뒤 행정실에서 창섭을 불렀다. 63년대 인사과 일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복귀하라는 명령이 보안대에서 왔습니다. 왜? 아마 빨간 도장이 또 특수학변? 네. 인사과 발기병은 온순했다. 안타깝다는 듯 한마디 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잖아요. 면회증 하나 끊어왔으니 내일 한잔하고 기대하세요. 고맙다. 다음날 아침 더블백을 메고 기대하니 행정병이 뛰어왔다. 병장이었다. 보안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점심 식사 때까지 대기하래. 보안대 말랭이 새끼들 지들이 뭔데 죄 없는 사람 단풍을 따라 마라 해. 그도 혀를 찼다. 정오먼 미쳐 후방집처럼 보이는 깨끗이 닦인 집차가 중대 행정실 옆에 섰다. 운전병이 소리 질렀다. 이창석 선배님 난데 타세요. 정복의 소령이 안에서 환하게 웃었다. 헬렌 정현정 소령. 팔랑리 저슬지러 가자. 운전병이 갈림길에서 머뭇거릴 때마다 헬렌은 잘 아는 듯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후 정원궁에 팔랑리 저수지는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한가한 바람결은 연인들을 힐끗힐끗 즐기고 있었다. 저수지 물결을 타며 연인을 힐끗힐끗 넘보곤 했다. 물결도 가끔은 한눈 팔다 미끄러진다. 파란 하늘이 참 평화롭다. 전방인가? 속삭이는 그들이 정말 샘났다. 사병은 장교의 상에 손을 놓고 마음껏 만지고 있었다. 유두를 비비꼬기도 했다. 여군 장교는 자극이 심한지 얼굴에 전율이 번뜩번뜩 지나갔다. 잠깐씩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내가 중대 인사계를 연재하고 있었어. 하교대로 발령 났다길래 그럴 수가 없는데 했지. 보안사 지침에 특수학변은 하사 불가거든. 근데 연대장을 사인을 했더라고. 즉각 보안대들이 사령부에 보고를 했는데 마침 보안사 담당자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창섭이 제지 안 받고 하교대로 간 거야. 소령은 단풍하사 얼굴을 극히 바라봤다. 무심히 저수지만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너무 마음을 체하게 했다. 조심스럽게 입술로 다가가 그의 입술을 물어 잡아당겨 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움직임이 없다. 그냥 입을 열고 그만이었다.
그래 확 당겨 미안한 혀를 깊이 넣어주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를 위로해주고 싶다. 침을 모아서 조금씩 천천히 넣어주었다. 사단 보안대가 사단 내 특수학번들을 점검하다 창섭이 하교대에 입교한 후 귀대하지 않은 걸 보고 뒤집어졌다. 연대장의 사인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선조치 후보고식으로 창섭을 일단 귀대시키는 중이었다. 자어떤 덕분에 뽕따로 내가 날라왔잖아. 미안한 듯 단풍화사가 소령의 옷깃을 거칠게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했다. 소령이 잡은 풀들이 마냥 뽑혀졌다. 서로의 옷자락을 털어줄 때쯤 저수지의 잔물길들이 또 훔쳐보다 미끄러졌다. 그리고 뭐가 그리 부족한지 진한 키스 또 한 모금. 돌아온 길에 백호 터널을 넘다가 우연히 외대 동기인 신창호가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워낙 말랐는데 더욱 마른 모습이었다. 그는 문무대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강제 징집이었다. 단정한 복장이 문무대 규칙이었는데 치렁치렁한 그의 긴 머리가 눈에 띄긴 했었다. 머리카락 길다고 재져? 잠깐! 세워봐. 창섭이 외치자 헬렌이 집차를 세웠다. 창호야! 창섭이 반갑게 소리질렀다. 신창호는 못 들었는지 계속 걸어갔다. 63년대에는 창섭이가 먼저 오고 조기훈과 신창호가 나중에 왔다. 상수와 병원은 66년대로 갔다. 문무대 징계자가 통보된 뒤 한 달쯤 뒤에 몇 명이 추가되었다. 이를 두고 빼기는 애들이 엄한 애들로 바꿔치기 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아무개 대신 신창호. 신창호는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기가 막혔지만 자대 배치 뒤부터는 서서히 군대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창섭이 원망되기 시작했다. 창섭이가 과대표만 안 돼서도 우리는 문무대에서 시위하지 않았을 텐데. 같반 희기와 용규, 봉식이, 병영이, 광필이, 정씨가 면회 왔을 때도 그는 거절했었다. 정호야! 정호야! 창섭이 재차 불렀지만 신창호는 그냥 계속 걸어갔다. 못 들은 척하는 건가? 헬렌이 창섭을 잡아당겼다. 멍하니 창섭이 앞을 바라봤다. 집차가 출발했다. 201 불러봐. 나왔습니다. 헬렌이 집차 내 무전기 수화기를 들었다. 윤대위 연결해라. 201 번대 윤대위가 나왔다. 네, 대위 윤은혜입니다. 나 정소령이야. 팀장님. 이창섭 선배 휴가증 좀 철정리 검문소에 보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렌 현정이 창섭을 봤다. 제이슨 알지? 창섭은 말이 없었다. 춘천 석사동에 와 있을 거야. 제이슨은 걱정 어린 표정으로 둘러맞았다. 한국은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군대에서 철저하게 복수하는구만. 지들이 잘못해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국이 아니고요. 독재 정권이요. 헬렌이 정정시켜줬다. 한 달에 2번씩이나 특수합병자의 시시콜콜을 보고받고 각종 불이익을 감수케 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1121명의 감시 대상자들, 그리고 억울한 의문사 6명. 제이슨은 혀를 끌끌 찼다. 정현정 소령은 이창섭 선병이 안 됐는지 제이슨 중령이 있는데도 창섭의 입술을 깊숙이 빨아주곤 했다. 춘천 석사동의 정보대 안과는 때론 고급 호텔을 이용했다. 석사동의 밤하늘은 아무 생각 없이 별만 그득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춘천 석사동의 별은 많아도 참 많았다. 저 별을 하나씩 따서 1121명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창호야, 미안해. 정현정 소령과의 격렬한 섹스 중에도 창섭은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당돌한 유두를 심하게 빨아들였지만 정현정은 찡그리며 참는 것 같았다. 유두가 떨어져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달래줄 수만 있다면. 애맨 정소령만 분풀이 대상이 되어 밤새 시달렸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도 이내 달겨들고 지나친 체위를 요구하고 덥석 물었다. 소령은 새벽쯤은 시체처럼 널저분해졌다. 아침 햇살이 고층의 객실을 찾아오자 창섭이 일어나 창가를 갔다. 아무 생각 없는 세상 사물들이 그를 넉넉히 지켜봤다. 내가 뭐하는 거지? 그는 막연히 석사동 전경을 바라봤다. 한방눈에 푹 빠지면 지붕의 곡선들이 평화롭게 줄을 이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 다 화풀이해. 당신 분노와 절망을
다 마셔주려고 내가 오잖아. 언제 다가왔는지 창섭을 뒤에서 안으며 헬렌이 겨우 속삭였다. 아니야. 늘 당신이 기다려줘.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창섭이 헬렌의 입에 그의 혀를 넣었다. 따뜻했지만 간밤으로 건조한 것 같았다. 구강 전부에 천천히 침을 정성껏 발라주었다. 한 겹, 두 겹, 여러 겹. 현정의 눈물이 창섭에게까지 흘러내렸다. 안 사랑해도 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난 좋아. 그들은 선처럼 길게 서로를 주고받았다. 딥키스는 보통은 욕정을 불어넣는데 헬렌은 힘에 너무 붙였는지 스스로 바닥에 깔아앉았다. 남자가 다시 그녀의 다리를 들었다. 그녀가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지만 한 방울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결코 그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안 되겠는지 창섭은 그녀를 뒤집어 눕혔다. 훈련 탓인지 정선영의 엉덩이는 그 경황에도 살아있었다. 창섭이 엄한 곳을 노리자 헬렌이 작게 소리 질렀다. 분풀이가 덜 풀렸는지 아닌 곳에 세차게 찔러 넣었다. 백, 어택, 후위 공격. 헬렌은 이런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참기 힘들었는지 손살을 치고 싶었지만 팔을 들 수가 없었다. 그냥 고통과 희열을 함께하다 정신을 잃었다. 10-5 브락지와 배신 5편. 섬은 브락지와 배신은 참 여러 가지다. A. 브락지 첫 번째 1982년 일지. 희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의문사였다. 친구들이 50여 명이나 끌려갔으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의문사 6명의 아픔이 그를 꼭 붙잡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지. 모두 별일 없어야 되는데. 강직한 경선이 보안사에 반발하다 큰일을 저지를까 노심초사였다. 경선은 영어과 5개 반 중 같은 반이었고 특별한 절친이었으니 마음이 더 쓰였다. 희희는 두 파트로 나누어 친구들이 강제당한 부대를 돌아가며 면회가기로 했다. 7사단 화천, 12사단 인제, 21사단 양구. 찬규형, 희기, 지영씨, 광PD. 병영이, 상준이, 봉식이, 용규. 우리가 자주 면회 가면 이리저리로 친구들에게 비빌 언덕도 되고 늘 인원 체크가 되니 보안사도 함부로 못하겠지. 일종의 이쪽의 인원 점검이었다. 하지만 보안사에게는 또 하나의 눈의 가시가 되었다. 희귀와 보안사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절망한 친구들의 위로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자 한 줌의 제도 안 되는 빨갱이 새끼들. 친구들 면회 갈 때마다 상준이 어머니의 정성이 감동이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양념 삼겹살을 코페에 가득히 채워주었다. 하룻밤을 친구들과 면회에 오고 나면 경사는 모포를 쓰고 울었다. 어느 날 마당발의 봉식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왔다. 늘 친구들에게 헌신적인 봉식은 때론 배드뉴스를 가져왔다. 희기야, 응? 아휴, 할 말이 없네. 뭐가? 창섭이 여친 은정이 말이야. 응, 뿌락지 같아. 뭐? 독재정권은 특별장학생을 활용해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뿌락지, 학생이 동기 학생을 감시하는 것. 3206의 대형 강의실은 수업시간에도 버젓이 형사들이 뒤에 앉아 신문을 보기도 했다. 교실에서 종종 담배도 피웠다. 경찰과 뿌락지의 이중마. 에이, 설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내가 직접 확인했어. 어떻게? 은정이 수첩에 언더헤드 스타디 몸이 꼬박 써 있었어. 내 기억으로는 시간과 인원이 다 맞아. 창섭에게 편지할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워낙 기억력이 뛰어난 봉식이라 그가 체크한 것은 사실일 것이었다. 봉식의 우수한 눈에는 택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는 더 촘촘했다. 동부경찰서의 형사는 아주 봉식인의 집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그는 2명의 대학생만 감시하면 하루 일과는 끝이었다. 누가 이기나 보자고 호언장담이었다. 뻔뻔하게도 어머니와 동양이란 이유 하나로 누이라고 부르며 점심도 먹고 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그게 어디 그 사람 잘못이니, 직업이 그러니 상관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 미워할 거 없다. 그러며 넘어가곤 했었다.
봉식이가 파라님 머리를 걷어붙였다. 은정과 인옥은 절친이었다. 큰 키의 인옥은 봉식이의 손길을 놔두곤 했었다. 그러다가 어느새 인옥이 먼저 봉식을 밀어붙이곤 했다. 인옥은 급한 아래 움직임에 계속 진저에 머리치다 절정에 달하면 고개를 뒤로 획 제치며 꼭 봉식을 끌어안곤 했다. 왜 그래? 오늘은 너무 느리잖아. 무슨 일 있어? 인옥은 봉식이 운동권이기에 마땅치 않았지만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에 흡족했다. 나 감옥 갈지도 몰라. 뭐? 인옥의 쌍심지가 솟구쳤다. 희기가 금요일날 서울대 A를 만나 전국 수배자인데 이번 시위를 같이 짜나봐. 그게 너하고 뭐 연관이야? 내가 동틀 차례잖아. 동틀 차례. 인옥은 갈림길에 섰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지 이미 몇 해다. 처음 봉식이가 달겨들었을 땐 오히려 인옥에게 제압당했었다. 고개를 떨군 봉식이가 너무 안쓰러웠었다. 나 중학교 때 벌써 했어. 그래도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려는 건 한번 해놔야지 남에게 널 안 뺏기잖아. 씁쓸한 웃음이 인옥에게 머물렀다. 내가 그렇게도 좋아? 응, 많이. 마스터 할 때마다 너만 생각해. 그래, 그럼 너 실망하지 말고. 끝난 후 그녀가 물었다. 너무 넓어서 실망했지? 넓은 거야? 난 처음이라 그런 거 모르잖아. 빤히 바라보던 인옥이 단번에 봉식의 입술을 덮었다.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이어갔다. 무슨 고민이 있어? 착잡한 인옥을 보고 은정이 물었다. 그래? 저녁에 한잔 어때? 고마워. 은정은 인옥과 심하게 취했다. 은정이 은근히 다가왔다. 그래서? 심하게 취한 은정이 은근히 물었다. 술에 무장해제당한 인옥이 자세히 얘기했다. 희귀 고교동청은 제법 반겼다. 웬일? 야, 경희대가 외대별장인데 웬일은? 안 받칠까? 멤버 되냐? 그래, 거기 동상하래. 오케이, 콜. 시간이 문제였다. 은정의 의혹을 분명히 하려면 전혀 엉뚱한 시간이어야 했다. 봉식이 추가했다. 구체적이어야지. 자세히 얘기해봐. 그렇게. 이야, 역시 넌 제갈봉식이다. 제갈봉식. 봉식이 빙그레했다. 희기는 경희대 친구를 한껏 부풀렸다. 준비됐냐? 분돈 아니겠지. 짜샤, 내 친구 장학금 전부야. 진짜? 근데 얘가 좀 늦는데. 그럴 수도 있지. 큰 X는 경희대 여러 명을 솔깃하게 했다. 야, 우리도 좀 더 준비해야겠지. 그러게. 청량의 경찰서는 곤두섰다. 경희대는 장소가 너무 넓었다. 2중 3중으로 포위해. 이번엔 절대 놓쳐선 안 돼. 서울대 전국구 수배자라는 단어가 땡겼다. 혹시 거물? 청량리 경찰서도 나름대로 택을 확실히 짰다. 1선은 동상 주변 100m 원, 2선은 주변에 대기하던 기동대가 즉각 진입해 전경의 스크럼으로 200m 원을 짜는 것. 경희대 친구들은 도서관이 끝난 뒤 동상으로 한들 모였다. 야간 투시경에 4명이 보였다. 전경 준대장은 누가 서울대에 일까 하고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야간 투시경은 물체의 움직임만 흐릿하게 나타낼 뿐 얼굴을 확인할 수준의 망원경은 아니었다. 좀 늦는다고 그랬지. 그래도 1시까지 오겠지. 그러겠지. 그들은 오픈게임을 먼저 시작했다. 오디였다. 경찰은 무전기도 끄고 유선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상황 보고하라. 4명이 모여 뭔가를 토론하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인원 변화는 없나? 40분째 동일 숫자입니다. 한 명이라도 일어서면 진입해! 네, 알겠습니다. 희기 친구가 소변이 마려운지 일어나 맨마타 움직였다. 진입! 중대장의 핸드마이크가 사이렌을 울리자 사복들은 순식간에 4명을 제압했다. 청량리 경찰서는 어이없었다. 뿌락지의 보고가 시간대와 장소는 정확히 맞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커를 치고 있었다. 가방에도 고시 준비 책들 뿐이었다. 한 명이 실마리 제공했다. 어떤 새끼가 먼저 치자가 있어. 제가 외대이랑 한판 붙자고 해서요.
형사가 희귀 친구 쪽으로 갔다. 그 새끼는 뭐야? 이희기인데요. 영어까지. 네. 불은 엉뚱한 데로 옮겨 붙었다. 사건을 대충 파악한 경찰은 문ገብ으로 넘겼다. 얼마리 들은 4명 모두 강제 징집되었다. 빨갱이 친구는 당연히 빨갱이다. 희귀 아버지는 교사였다. 사립고기는 재단의 일개 부서였다. 교장이 의외로 방패를 들었다. 재단 사무국장은 요지부동의 교장 대신 교감을 불렀다. 이러다 우리 재단 부러져요. 아유, 완전 배째 교장입니다. 그러니 후임을 교감 선생님이 맡아야죠. 교감의 라인이 움직였다. 회식 자리였다. 어느 정도 술이 돌자 라인은 각자 소임을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 네. 솔로가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교장은 평생 독신이었다. 우린요, 부양가족 있습니다. 다른 멤버가 일어섰다. 아, 도덕은 도덕 시간에만 지키자는 거잖아요. 도덕 시간에만. 그래도 교장은 꿈쩍 안 했다. 배 째라는 겁니까? 이제 막말이다. 배 내미세요. 한번 째보게. 심한 말에 여기저기서 수근거렸다. 그때 누군가 벌떡 일었다. 니네가 선생이야? 교장 선생한테 감히! 그가 긴 술상을 엎었다. 음식물들과 술병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깨지기도 했다. 그가 분한 듯 교감을 노려봤다. 모두가 섬찟했다. 하지만 그도 교감의 멤버였다. 다음날 교무실은 오히려 숨막힐 때 적막했다. 그 적막이 오히려 이 선생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날도 사표를 냈지만 교장은 그 자리에서 반려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따뜻하게 얘기해도 될 걸 퉁명하게 얘기했다. 이 선생이 사표를 내면 난 뭔가 나도 내 나름대로 대적하는 중일세. 이 선생은 교무실로 들어와 많은 교사들 앞에서 말없이 사직서를 북북 찢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교감의 라인들이 박수치는 선생을 고개 돌려 응시했다. B. 뿌락지 두 번째 1984년 일지. 인옥은 은정이가 뿌락지란 것을 알게 된 후 사람 취급도 안 했다. 더구나 강제 징집당한 창섭을 두고 형주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더더욱 피가 들들 끓었다. 결국 여학생들끼리 술을 마시다 폭발했다. 그때쯤 희귀 친구의 경희대 동상 포커건으로 정체가 드러난 은정은 마시면 폭음이었다. 그리고 울곤 했다. 대뜸 인옥이 여러 명 술자리에서 퀴즈를 냈다. 야, 뿌락지에 걸레를 더하면 뭐게? 뭐? 모두들 술이 취하긴 했지만 인옥의 돌발에 정신이 차렷이었다. 누군가 쫑깃했다. 뿌락지형 걸레. You are wrong.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다. 뭘까? 갑자기 은정이 벌떡 일어났다. 은정이 웃어서 받았다. 인옥아, 너 이런 유방 있니? 뿌락지하고 걸레만 갖고 있는 유방이야. 네 유방이 이렇게 이뻐? 모두가 멍했다. 인옥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랫배를 모두 내렸다. 야, 뿌락지야, 너 이렇게 넓어? 인옥이 다리를 벌리고 주먹을 아래에 넣었다. 진한 침묵이 모두에게 주렁주렁 매달렸다. 한 번에 누가 그 열매를 떨어뜨렸다. 야, 씨발, 우린 다 뿌락지고 우린 다 걸레니 위아래 다 벗고 아래에 주먹 다 넣어보자. 몇 명이 일어섰더니 그렇게 했다. 술기인에 모두들 그렇게 했다.